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현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 어떤 영화를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좀 봄비가 내리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비는 단비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전국적으로 너무 지금 가물었던 상황이라서 비 내리니까 되게 저는 마음이 또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뭐 밖에서도 잠깐 들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도 너무 심각하고 더불어 목감기도 요새 좀 기승을 부리고 헷갈린다고. 있대요. 네. 이게 오미크론인지 감기인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두 그냥 건강 잘 살피시면서 오늘은 촉촉하게 마음을 다스려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화는요. 이 베일에 가려졌던 궁궐의 여인들의 삶을 좀 가져가 봤어요. 궁궐의 여인들의 삶요? 네. 사실 현대웬 궁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일단 궁이 있죠. 영국에. 아, 영국. 예. 영국은 뭐 지금도 왕정 입법 아니고 갑자기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입헌군주제니까요. 입헌군주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영화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좀 시기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영국의 왕세자비, 그러니까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단 하나의 사랑을 찾지 못했다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다이애나 스펜서의 삶을 담은 스펜서라는 작품이요. 3월 16일 날 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은 이후에 무려 주인공을 맡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전 세계에서 가져간 트로피 숫자가 벌써 27개고요. 그리고 스튜어트도 지금 인생 최초의 오스카 후보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평단에 뭐 이렇게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해드리면서 어떤 영화가 짝이 맞을까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요? 예. 고종의 딸로 태어나서 그 역사의 경량을 헤쳤던 덕혜옹주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도 성공했고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이렇게 두 편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궁 안의 이야기라는 게 뭐 기록이 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가서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실화는 실화이고 실제 인물은 실제 인물이지만 영화적인 상상력이나 허구의 이야기가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창작자의 상상력이고 어디서부터가 실화인지 이런 거 좀 톱파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작품 다 주인공을 진짜 잘 만난 작품이에요. 아, 주인공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역을 맡은 주인공 배우들 배우들을 진짜 찰떡같이 잘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먼저 스펜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네네. 이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요새는 있나요? 그렇죠. 요새는 있을 수 있겠군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20대는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이애나. 사실 그 TV에서 해주는 그 결혼식 중계를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나요. 세대가.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최근에 OTT에서 더 크라운이라는 보고 계시군요. 다 봤어 일단. 시즌이 더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다이애나가 나와서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얘기를 뭐 조금 드리자면 정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너무나 빨리 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미쳤던 영향력들이 굉장히 세계에 많이 이제 퍼져 있었던 그런 정말 유명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OTT 컨텐츠 중에 뭐 시리즈들도 있고요.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녀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뭐 의혹도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 이 다이애나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영화도 되게 많아요. 근데 스펜서는 지금까지 영화나 이런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에서 다이애나를 다뤘던 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택, 연출 선택을 해서 그게 그래요? 참 신선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우리가 많이 다룬 인물을 그쵸. 다시 조명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진짜 어렵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색다르게 접근해서 갔을까? 그러니까 워낙 궁금하네요. 다이애나 비 같은 경우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 자체가 진짜 영화적이었잖아요. 그렇지, 평범한 집안에 서 태어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그 이제 백작이었고요. 백작 가문의 딸인데 일종의 이제 몰락한 백작 가문의 딸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은 이혼했고 본인은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맞아요. 가르치는 보육교사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성인이 되자마자 19살에 그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13살 그냥 차이가 나는 왕세자랑 영국의 그것도 왕세자랑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한 거죠.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결혼할 때는 당연히 처음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왕세자를 평생 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야 했고 너무 엄격한 왕실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녀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고 결국 별거했고 이혼했고 이혼한 뒤에 이제 교통사고로 파파라치 차량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거는 뭐 그 원래 만났던 여인하고 다시 필립공이 만났다. 그렇죠. 결혼을 했죠. 다시 결혼을 했다. 네, 저번에 보니까 그 영국 왕실 행사 최근에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두 부부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 정말 드라마가 이게 약간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다이애나를 다룬 이야기들은 어떤 그런 굴곡이나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되게 많이 스토리텔링으로 다뤘었는데 네. 이 영화는요. 다이애나 스펜서가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네. 여름 휴가를 이제 그 여름 왕궁 별장으로 가잖아요. 영국 왕실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별장. 스코틀랜드 있는 쪽에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여름 휴양지 별장에 이제 왕실 식구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 휴가 아닌 휴가를 이분은 가야 하는 3일 동안의 이야기만으로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왕실 친인척이 다 한꺼번에 그렇죠. 휴가를 가는. 그렇죠. 그게 무슨 휴가입니까? 그건 세상에 그 일도 그런 일이 없죠. 네. 네. 사냥도 그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고 네. 근데 이제 이 작품 속에서는 딱 3일 동안 정말 폐쇄적인 그리고 네네. 좋게 말하면은 전통 있고 격식 있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개개인의 개성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법도대로만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이 그 보내는 3일만으로 이 여인이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지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예, 정말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과 극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도 이제 작품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몇 시에 무슨 식사 때는 입어야 할 옷이 이미 다 사람들마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좀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왕궁에서 몸무게를 재요. 몸무게요? 네. 왜요? 휴가가 끝나면 잘 먹고 잘 놀았다라는 증거로 몸무게가 불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놀랍죠? 예.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내 몸무게까지 그렇게 제어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이 환대를 잘 받고 좋은 거 먹고 잘 쉬었습니다라는 걸 자신의 몸무게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장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는 이 공간 안에서 어린 아들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정말 그 공간을 겨우겨우 버티는 이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여인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딱 어떤 형식의 틀에 딱 맞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다이애나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건데 그런 사람이 그런데 딱 들어가가지고 몸죽달싹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정말 진수성찬의 밥을 먹고
바로 화장실로 튀어가서 다 토. 예. 그 음식물을 개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저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스토리텔링 자체의 드라마틱한 만큼이나 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밀도 있게 다루는 것 자체가 주는 또 감흥이 굉장히 크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이 파블로 라라인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감독님이 원래 실화 인물들의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 실화 인물들이 겪었던 삶을 되게 잘 만드는 감독님이에요. 네.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의 일주일을 다룬 제키 같은 작품도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칠레의 시인 이제 파블로 네루다의 또 짧은 시기를 다룬 한 2년간의 시기를 다룬 작품도 만들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우리가 소위 유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삶에 그 발자취를 훑어가며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영화를 굉장히 그 집중적 몰입도 있게 만드는 그런 감독님이셔서 저는 이번에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기사가 네. 인터뷰 기사다. 그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저도 제일 어렵습니다. 인터뷰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막 깨침도 있고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나고 이걸 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도망가고 싶죠. 1시간 동안 얘기한 걸 어떻게 짧은데 집어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영화 감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인물의 어떤 부분을 조명할지 그 많은 삶 중에서 단 사흘을 조명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밀도 있게 어떻게 밀도 있게 보이게 할 것인지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는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실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를 일각에서는 이제 뭐 하이틴 스타로 출발해서 그냥 할리우드의 스타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배우 자체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거쳐서 이제 스타성을 쌓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가 감독님들이랑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연기 자체에 대해서 점점 깊어졌다라는 그 이야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작품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실제 다이애나 비가 그렇게 닮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었는데. 저도 지금 그게 의아해요. 어떻게 그렇게 닮게 만들어 보이는가? 그러니까 물론 뭐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같은 것들도 의상 감독님이 엄청 꼼꼼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되게 인상적인 그런 옷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입힌다거나 뭐 결혼식 드레스 이런 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거 거의 그대로 막 몇십 명의 사람들이 막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그냥 상념에 빠져 있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스틸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언뜻 다이애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로 그 킹메이커의 설경구 배우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근데 생각이 계속 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런 연기를 이 배우가 해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 배우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영국 왕실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심지어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가처분 신청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 그 영화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알아서 만들어라. 알아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취재를 해주거나 거기에 뭐 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에서 만든 감독도 어떤 거대한 그 외부의 틀 같은 것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고증을 해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진짜 감정은 정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자신이 이해한 다이애나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허구의 영화다. 영화는 영화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더 진짜 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같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허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허구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 경계를 참 줄타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작품 추천을 드려요. 지금 뭐 개봉한 지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요새 극장과 관객들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도 어제만 해도 10,000명 넘게 또 극장에서 관객들이 보셨다고 해서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펜서 얘기를 쭉 해주실 때마다 제 머릿속에 그 더 크라운이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작품 보시기 전에 크라운 시즌 4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뭔가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크라운 시즌 4를 굉장히 재미있게 봐서 이 작품이 더 밀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시거나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크라운 시즌 4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자체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영화 덕혜옹주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덕혜옹주 얘기 좀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덕혜옹주는 원작도 워낙 유명했던 소설이고 그걸 허진호 감독이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걸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고 손예진 배우가 캐스팅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됐는데 이게 시대극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작비를 구할 수 없어서 되게 좀 고생을 했대요. 왜냐하면 여성 1인 주인공 영화가 과연 흥행이 될까? 역사도 약간 우리 힘든 역사를 보여주는 건 이게 좀 흥행을 하기엔 어렵지 않나 이런 식의 좀 그런 편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만들고 싶었던 손예진 배우가 자신의 엔터테인먼트와 자신이 제작사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했어요. 직접 투자를 해서 이 영화를 만들 만큼 본인에게는 굉장히 애정이 큰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개봉한 이후에는 역사 왜곡 논란이 너무 있었어요? 컸죠.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영화가 처음부터 실화와 허구의 이야기를 섞은 팩션이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전체 흐름은 제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어떤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증거가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냐면 과거가 반드시 기록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정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제 감독의 이야기 그 주제가 결국 그 캐릭터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인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도 저는 이 인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리거든요. 덕혜옹주는 완전히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몰랐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맞아요. 고종 황제 딸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별로 못했고. 못했죠. 역사도 잘 모르는데 덕혜옹주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 특유의 굉장히 섬세한 감정 연기나 이런 것들이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손예진 배우라는 그야말로 딱 맞춤 배우를 만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굉장히 울컥한 감정의 순간들을 손예진 배우가 아주 절제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5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또 극장으로 550만 명이 넘었어요? 예, 성공했죠. 데려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 때문에 오히려 덕혜옹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맞아요. 덕혜옹주가 누군지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사람 실제 누굴까라고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그 씨앗을 좀 주는 게 이런 영화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요즘
유난히 손예진 배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럼요. 손예진 배우 뭐 저와 개인적인 매력이 전혀 없지만 3월 중에 또 행복한 결혼하신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현빈 배우랑.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어떻게 만났다는 뭐 뒷얘기는 혹시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서로 이제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랑이 불시착이 사랑을 이루어낸 거죠. 멋진 부부 배우가 나와서 저는 되게 기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분 뭐 좋은 게 있나요? 부부 배우만이 또 할 수 있는 연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부 배우가 분명히 언젠간 한 편의 영화를 꼭 찍어주셨으면이라는 약간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손예진 배우 갈수록 연기가 원숙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번 기회에 덕혜옹주도 한번 비교 같이 스펜서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영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 많으니까요. 아침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서관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